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벌써 곧 8월입니다. 정말 안 지나갈 것 같았었던 2021년도 상반기가 벌써 훅 지나갔고요. 훅훅 찌는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정말 격변하고 있거든요. 2021년도 하반기에 다시 서울의 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미TV 통해서 많이 보셨었던 자료입니다. 다주택자라고 하면 우리 8.4, 12.4%의 다주택 중과 취득세율이 부과된다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자체도 다주택자라고 하면 세율 자체가 일반 세율보다도 2배 차이 난다 설명드렸었죠. 소득세 자체도 우리 다주택자라고 하면 전세도 간주임대료가 부과되는 상황들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양도소득세도 장난 아닌데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2021년도부터는 최고 세율 45%인데 여기다가 6월 1일 지났으니까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의 다주택자 중과세율까지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들이 정말 많이 높아지게 되었고 그 분기점 중 하나가 바로 2021년도 6월 1일이었습니다. 2021년도 6월 1일 지나간다 해서 부동산 가격 절대 안 떨어진다. 오히려 가격 더 올라간다 이렇게도 영상 한번 찍었었는데요. 그래서 6월 1일 전에 나오는 급매물들이 있으면 빨리 매수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까지도 해드렸습니다. 폭락론자들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6월 1일이 다가왔는데 어땠나요? 폭락했나요? 폭락 없죠. 오히려 내가 종부세도 부담해가지고 가격대들이 다 3천에서 5천만 원씩 더 얹어서 아파트 시세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는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가격대가 더 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부과되게 되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보다 선호되게 된다. 중심 지역이 더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들 여러 번 해드렸었습니다. 2018년도 전국 아파트 누적 변동률입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다 하지만 서울 수도권이 많이 올랐지 실질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데들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더 심각했죠. 서울 같은 경우는 선방하면서도 움직였었는데 지방은 많이 팔했었고요.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서울 수도권 할 거 없이 대대광도 미친 듯이 올라가게 되었었는데요. 이때 세종 같은 경우는 무려 44% 넘게도 올랐었지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재밌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빠숑님과 2021년도 경기 전망하면서 뭐라고 말했었냐면 2021년도는 순환매의 시대가 올 겁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서울만 무조건 올라갈까요? 대대광만 무조건 올라갈까요? 아니죠. 서울이 아니다 하더라도 서울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경기도가 이렇게 따라 올라가게 되고 경기도로 올라가니까 광역시들도 올라가고 지방 중소도시들도 올라가고 번갈아 가면서 순환매가 된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었는데 이 순환매가 돌고 하다 보니까 다시 서울로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 수도권 누적 변동률, 2019년도 변동률, 2020년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도권들도 다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보세요. 2021년도 상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정말 재밌어집니다. 그렇게 안 올라가던 동두천까지도 다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수도권들 다 시뻘건데 서울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서울이 저평가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다 서울만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까요?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가는 상위 10개 지역들 보면 오히려 외곽 지역들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부분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사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의왕에 33평형 아파트가 16억 3천만 원의 실거래가를 찍었다라는 기사. 지금 동대문구도 16억이 안 되는데 의왕이 이렇게 되면 동대문구가 상대적으로 더 싼 것 같은데 성동구랑 마포구도 33평형 아파트들 보게 되었을 때 16억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신축 혹은 준신축 아파트들 보게 되면 저층이라든지 좀 동이 좀 떨어지는 데들 보면 아직도 17억대의 매물들도 있는데 마포구, 성동구가 더 싼 것 같은데 이 돈으로 여기 갈 바에는 이쪽이 더 난 것 같다. 즉
상대적으로 서울이 오히려 저평가가 됐다라고 느껴지는 타이밍들이 왔다라는 것이죠. 서울이 다시 올라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2021년도 하반기에는 오히려 서울의 장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똘똘한 한 채로 가게 되는데 이 한 채를 어디다 마련할 것인가가 핵심인 것이죠. 역대 부동산 가격 상승률들을 보게 되면 서울이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곳, 저평가된 곳, 저평가된 곳 하면서 쭉 찾아가게 되는데 이게 돌고 돌아서 다시 서울로 올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현재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도 5월달부터 최근 2021년도 6월달까지 누적 변동폭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결국 어디가 많이 올랐다, 이제 동두천이 뜬다, 파주도 올랐다, 김포도 올랐다 이렇게 말은 해도 실질적으로 누적 상승률을 보게 되면 어딘가요? 서울 중심지가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전국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가장 많이 올라간 데는 결국 핵심 지역들, 광역시들 결국 입지는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서울 많이 올라간 거는 사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 다른 데들도 다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서울의 장이 오고 있다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내 집 마련의 대상이 서울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더 기다리지 마시고 빠른 선택을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폭등이 좋다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사회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각자 도생, 이렇게 다주택자 규제로 갔다가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거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본 영상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유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